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공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이화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써있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중앙대학교고요. 국제물류학과에 2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3, 2, 1. 3, 2, 1. 아주 간단하게 국제물류 알기 나단. 자, 이제부터 이 어간을 중심으로 요 왼쪽 친구들은 미국에 있어요. 여기는 그대로 한국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3-8 사업자 1명. 네, 미나가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3-구매할 미국인 될 사람 1명. 2명이에요. 자, 2명이나 고객이 생겼습니다. 자, 미국에서 3-30병 살게요 하고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미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한테 물건을 보내야겠죠. 그 보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 그 물리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국제물류입니다. 3, 2, 1. 학과에 학문적인 열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생활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발전하는 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매우 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하면 형편없다 하면 무엇이었냐 하면 저는 무지막지한 회피 성향 맥스였습니다. 여러분 회피 성향 뭔지 알아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제시를 해줄게요. 오늘은 저녁 8시예요. 지금 여러분 저녁 8시고 내일 당장 9시에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해서 1등급, 2등급은커녕 4등급도 5등급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루다가 유튜브를 봐요. 재밌게 보겠죠? 웹툰도 좀 봐요. 웹툰을 보다가 자, 새벽 3시가 됩니다. 공부해야지. 근데 한 편만 더 보고 공부해야지. 정각에 해야지. 하다가 새벽 3시가 돼요. 양심이 콕콕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불싸 새벽 3시예요. 그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면 어때요? 네, 졸려요. 나는 그래서 잡니다. 난 그래도 여태껏 놀긴 했지만 공부하려고 시도는 했으니까 그래, 자자. 내일은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잡니다. 그런데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날에 시험지를 봐도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을 거고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말을 하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죠. 나 시험 망했어. 나 공부 안 해서 시험 망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공부를 했으면 100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해서 못한 거라고 믿고 싶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감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나를 갉아먹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 괴로운 감정마저 마주하기가 싫어서 또 피해요. 그 찝찝한 감정을 피하고 싶으니까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웹툰을 보고 또 TV 프로그램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은 계속 흘러요. 다음 학기가 되고 졸업할 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런 구제불능이었던 제가 어떻게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게 됐냐면 저는 마음일기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일기 쓰나요? 혹은 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네, 일기 써본 경험은 있죠. 마음일기는 그냥 보편적인 일기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간 개념의 일기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일기에는
나 오늘 친구랑 롯데월드 갔다. 재밌었다. 로 끝나고 나 오늘 엄마랑 엘리멘탈 갔다. 재밌었다. 로 끝나죠. 마음일기는 뭘로 끝나냐면 나 오늘 롯데월드를 갔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짜증났다. 왜 그랬을까? 아, 나는 알고 보니까 더운 상황에서는 지치는구나. 그런 지치는 상황에서는 많이 짜증나고 친구한테 화를 내는 버릇이 있구나 하고선 그런 생각을 거듭하는 게 마음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일기를 쓰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 마음일기 어떻게 쓰냐면요. 있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원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적어놓고 전전긍긍 신경 쓰고 날 또 비난할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기에도 한심하고 속 좁은 사람 같아. 라고 적혀있는 게 제 기억상 고3 무렵에 썼던 일기 같습니다. 왜 이렇게 써져 있냐면 이거는 나밖에 안 보는 일기예요. 난 그동안 정말 수많은 10몇 년 동안 내 생각을 외면하고 그 외면한 생각이 하나, 둘, 10개, 100개, 또 1000개 이렇게 모아져 있었겠죠. 근데 그 꽁쳐놨던 그 생각들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 생각처럼 느껴질 텐데 거의. 나 스스로가 나를 비난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각을 마주 봐야 돼요. 솔직해져야 하고요. 상관이 없어요. 뭐 다이어리에 쓰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다 쓰든 아니면 뭐 요점 정리 노트에다가 쓰고 싶어지면 거기다 쓰든 상관은 없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쓰는 걸 그만두면 안 돼요. 처음에는 솔직해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나는 솔직해진 지 하루차밖에 안 됐, 1일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내 생각을 계속 두드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내가 이 찝찝한 기분이 내가 화난 건지, 아니면 지각 늦게 일어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건지, 아니면 내가 더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를 알게 된 건지를 그 자세한 감정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나를 마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6월 3일 여름쯤에 쓴 글이네요. 그래서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다짐하는데 막상 오늘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재미에 그거를 미루게 된다. 이걸 보면 가장 돌려야 하는 마음의 즐거움인데 어떻게 회항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죠. 근데 이거는 부유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부유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잡아채서 글자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매일매일은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나는 즐거움을 어떻게 회항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찾게 되겠죠. 주인공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이끌어. 이거 즐거움 어떻게 회항하는 거야? 즐거움은 어디서 나온 마음이야? 하고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내 질문, 내 생각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감정 느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마음일기를 쓰면서까지 내 감정을 마주해야 해?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주하지 않으면 언젠간 곪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감정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에 꽁쳐놓고 박아놓고 외면하고 무시할 뿐이지 그렇게 무시한 생각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 둘, 10개, 100개, 뭐 1000개 그리고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이 뭉치게 되겠죠. 그 뭉친 마음은 회피 성향이든 아니든 나를 곪게 해요. 그래서 저는 골마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곪기 전에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알아채고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마음일기를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조사 주인공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주인공뿐이구나 하고서 관하는 것까지가 마음일기의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언젠가가 되면은
나 그때보다 오늘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발언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정쌤이었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과제 뭐냐고요? 제일 힘들었던 과제 저희 학교는 졸업하려면 액트라고 연기를 해야 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액트라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책만 처음 보는데 8명이서 드라마처럼 한 편을 촬영을 해서 한 학기 동안 만들고 제출하는 과정인데 그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랑 의견도 다른데 그 와중에 의견을 모으고 또 역할도 정하고 의사소통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조금 있어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정쌤한테 질문.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친구 뭐냐? 직접 과에서 택배 포장 운송 같은 거 하냐고 논술로. 택배 포장 운송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뭔가 포장을 하고 운송을 한다기보다 그거를 관리하는 업무 쪽을 맡아요. 그래서 택배 포장 운송은 직접 안 해봤고 실제로 물류창고 같은 데를 견학을 가도 택배 박스도 거의 자동화돼서 그 기계들이 포장해주고요. 직접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연예인 본 적 있나요? 네. 왜냐면 대학교로 촬영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번에 베리베리 강민이라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 아이돌이 있는데요. 심장이 뛰더라고요. 코앞에서 봤어요. 딱 요 정도 거리에서 봤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고 약간 대학교 재밌다라는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고 난 후 학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처음에는 이 정도였어요. 코로나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축제 즐기고 친구들 사귀고 그런 다음에 그 베리베리 강림이 본 다음에 약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미팅 해봤냐고요? 안 했습니다. 왜냐면 미팅이 들어오긴 해요. 가끔 과에. 근데 제가 자만추여가지고 안 해봤고요. 저 너무 귀엽대요 여러분. 어머 빈말 아니겠죠? 중앙대에서 학교에서 마음일기 적은 적 있습니다. 가끔씩 수업 안 듣고 적어요. 중간에 주변 맛집 추천해주세요. 주변 맛집 피자 보이시나라고 피자가 아주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출티 해봤고요. 출티하고 밥 먹었던 것 같은데? 네, 밥 먹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저는 저번 학기 때 한창 봄에 대학 그 정문 쪽에 잔디밭도 있고 되게 계단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랑 타르트랑 막 샌드위치 이런 거 사서 공각 때 먹었던 그런 낭만 어린 저 로망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게 기억이 남고요. 마음일기 매일 적진 않고요. 지금 기준으로 다이어리로 3권 있고 블로그 기준으로 91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로 생각이 복잡할 때 적고 그 외에 짜잘짜잘한 거는 그냥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